자, 이번 시간 이제 의사소통 능력 출제 문제죠. 여러분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6페이지, 36페이지 문제입니다. 다음 중 쓰임이 바르지 않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단어들 중에서 뭐 이렇게 뭐 운영, 그죠? 뭐 어때 뭐 합병,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임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지금 보아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세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한번 답을 찾아볼래요? 답은 이제 의외의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꼭 이게 바르지 않은 단어를 하라면 다 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제 옳은 단어를 구하라면 다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 자꾸 의심하게 되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의심하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뭐 이건 문제가 짧기 때문에 뭐 금방 해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그지? 이게 회사가 신규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무실을 임대했다. 이게 그럴듯한데, 우리가 임대라는 것은 남한테 빌려주는 거고, 거꾸로 내가 얻는 것을, 이거를 임차라고 합니다, 임차. 그래서 이것이, 이 단어가 잘못된가? 우리가 보통 임대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지? 내가 사무실 임대했어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려고 임대하는 게 아니라 임차, 그러니까 빌린다는 뜻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이 틀려 있고, 그 다음은 잘 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이제 연휴를 얻은 일을, 뭐 어떤 일요일이 연휴를 얻는 겁니까? 이제 주어가 일요일이 연휴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연휴인 일요일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지? 연휴를 얻다. 내가 연휴를 얻어갖고 일요일에 서울역에 갔더니 여행객이 많았다. 그럼 몰라도 연휴를 얻은 일을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단순한 내용이죠. 뭐 어떻게 봐도 우리가 좀 어색한 문장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답은 이제 나머지는 기억과 리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는 답이 3번이 되는 게 답이에요.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여기 뭐 어떤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뭐 평상시 쓰던 그런 어휘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휘로 물어보는 거죠.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그런 식의 유형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 실제로 출제된 문제도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에 볼까요? 다음도 이런 거죠. 맥락에 맞는 단어를 순서에 맞게 놔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혁신과 거품, 동과 디지털보, 2017년도 바로 현재 가상화폐는 두 간극을 또는 연관을 넘어서고 있다. 그죠? 금방 와닿죠?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어울리는지. 그리고 2017년 초에 갑자기 거래가격이 뛰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면서 무서울 것 없이 치솟는 가격의 거품을 경고한다, 권고한다. 자, 우리가 나오지만 가상화폐는 지난 12일부터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제도권에 진입했다. 여기서 이것을 돈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 아니면 그저 단순한 디지털 보로 제작된 가상 이미지에 불과한지 아무도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요 중에서 이제 하나씩 찾는 거죠. 기억에서 하나 찾고 니은에서 하나씩 찾으면서 이제 우리가 전체 맥락에 어울리는 단어를 순서 있게 나열하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한번 인터넷에서 이렇게 단어를 찾아가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것이 제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얼뜻 보더라도 두 간극을 넘나든다고 하지 연관을 넘나든다 말이 안 되죠. 이 간극이라고 봤더니 두 가지 사건, 또 두 가지 현상 사이 틈을 말합니다. 간극, 간격, 뭐 이런 거죠. 연관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이 일정한 관계를 맺는 일을 뜻하기 때문에 뭐 연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격에 대한 거품을 경고하는 거죠. 경고가 맞습니다. 그지? 조심하라고 주의를 일컫는 것을 우리가 경고라고 했잖아. 권고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거야. 권고한다 그랬잖아. 그지? 전혀 말 뜻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이제 제도권에 이제 진입했다 그랬죠. 뭐 진척했다고는 안 합니다. 진입했다. 그지? 여기 이제 들어갔다는 건데,
진척이라는 것은 일의 목적한 방향대로 진행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제도권에 우리가 진입했다 그랬지 진척이 됐다, 일이 진행됐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진입했다,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간극이 됐고,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답을 찾아냈을지 모르겠네. 여기 경고가 있고 경고, 이 두 가지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진입이 되니까 이제 이 세 가지만 맞은가 답은 이거로 확정되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단순한 디지털보로 제작된 가상 이미지에 불과한지라고 하죠. 불과한지가 이제 답이 됩니다. 그래서 불과라는 것은 이제 그 수준을 넘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그 이미지를 넘지 못한다. 불구라는 것은 이제 얽매여 꺼리끼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인데 전혀 이거와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으로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단어를 적절히 사용하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야. 어떤 한자랑 연관돼서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따로 준비할 건 없죠. 준비할 수도 없고 워낙 많은 것 때문에 어떤 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우리가 꼭 시험이 굉장히 물론 중요하겠지만, 뭐 한 점이 아쉽다. 한 점도 아쉽겠네요. 여러분이 특히 이 분야에 좀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뭐 국어, 뭐 공무원 국어라든지 그런 걸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국어에서도 이런 게 나오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뭐 책을 자주 읽는다든가 또는 신문을 자주 본다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런 식의 어떤 용어, 그리고 또 어휘, 그런 것이 좀 익숙해져 있으면 되겠습니다. 신문을 읽는 게 낫겠네요. 이제 신문을 읽고 뭐 사설을 읽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게 사설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전개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되는 거고, 의미 파악도 되는 거고, 그런 걸 여러분과 권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런 것들은, 그죠? 어떻게 보면 또 답답하죠. 이것이 완전히 국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서 가끔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음 중 맞춤법의 어긋난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 한번 골라. 그렇게 답답하면 내가 처리하든지. 발표는 그저 자연스러우면 그걸로 돼. 왠지 지금 보면 지금 그래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밑에 표시했다는 것은 이게 맞춤법으로 틀렸다는 거죠. 그지?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컴퓨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게 왠지가 우리가 어가 아니라 그지? 아이하죠, 아이. 어이가 아니라서 왠지 이것이 틀려 있습니다. 이게 강간희가 틀렸대요. 강간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강간이해야 되는데요. 강간희라는 것은 이것은 아슬아슬이라는 의미겠대요. 아슬아슬. 이제 아슬아슬하다, 이게 강간희래. 그래서 업무 중에서 간간히, 틈틈이 이런 뜻이 있는 것은, 틈틈이 이런 뜻이 있는 것은 간간이기 때문에 간간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간간히는 아슬아슬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이 이제 어긋난, 맞춤법이 어긋난 문장이에요.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여러분 이제 주어진 상식 그리고 지식이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에 의존할 수뿐이 없어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봅시다. 다음 이제 내용과 일치하는 거죠. 이 이제 문맥 파악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런 게 있었잖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사회 전문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여기 보면 이 공공발전소는 바로 자체 기술로서 이렇게 나왔죠. 자체. 그러니까 이게 틀려 있다는 겁니다. 자체 기술이 아니라 여기 사회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틀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긴급 안전성 평가 소프트웨어, 긴급 안전성 소프트웨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이제 일치하는 걸 찾는 문제니까 뭐 여러분이 뭐 꼼꼼히 읽어보고 아니면 하나하나 맞는 걸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일치하는 거로서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찾았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수뿐이 없어요. 자, 다음 해볼까요? 다음 이제 5번입니다. 5번. 다음 뉴스에서 전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이 내용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내용 파악이야, 내용 파악. 아까 말한 것처럼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용 파악이라 했잖아요. 그 전 내용도 마찬가지고, 내용 파악. 자,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시작. 자,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 쌀 이외에는 그지 이것이 이제 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쌀 작업률을 높여야 된다. 이건 아니죠. 쌀은 작업이 되는데 다른 곡물 작업률이 24%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파악, 내용 파악이니까 뭐 우리가 읽어보고 정확히만 파악하면 이 답을 찾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 봅시다. 그 다음부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어떤 이제 내용 파악에 관한 거, 그리고 특히 이것은 뭐 공문서라든지 뭐 그런 식의 문서, 또는 여기 이제 어떤 참가자 모집에 대한 문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뒤에 보면 뭐 어떤 항공 마일리지에 관한 것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줍니다. 자, 6번 한번 풀어볼래요? 다음 공문서 내용 중 잘못 이해한 것은 2018년 동계 한자 문화 캠프 참가자 선착순 모집.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잘못 이해한 것은 틀린 걸 찾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 일단 이 내용을 그죠 잘못 이해한 거 여기 없다던가 있는데 뭐 잘못 들어가 있는 걸 찾는 문제니까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뭐죠? 답은 이제 2번이죠. 여기 참가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 추가 모집한다. 이런 내용은 여기 어디에도 없어. 그치? 추가 모집을 한다는 말은 어디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틀려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의 문제예요. 내용상 이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또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습득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제 7, 8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에서 똑같이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 공무 항공 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 집행에 대한 일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7번은 기억 미음 중 여기 뭐 지급 주체 여기 확보 부여 그리고 전액 지급한다. 이 중에서 쓰임이 오르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어휘 사용하는 거죠. 어휘가 이제 잘못 사용된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회사 차원에서 이 항공 마일리지를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관리. 갔다 오면 그저 어떤 적립 활용 및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해서 그걸 모았다가 쓴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활용 방법에 관한 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출장자 등 항공 예약 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할인이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보너스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명이 갈 것을 뭐 4명이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족 단위 본다면 마일리지 많은 사람은 그지 어떤 3명만 끊고 한 사람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니면 그게 어려울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석에서 이제 비즈니스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이왕 못 쓸 거 한 명이 확보가 안 된다면 시간은 다 됐고 그럼 좌석이라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편하게 가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전체가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은 뭐냐? 여러분 의외로 답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여기 예산 확보가 아니라 이거 한다고 이제 예산이 확보되는 건 아니죠.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이야. 절감. 이게 이제 절감이 이제 답이래. 확보가 아니라 이거 갖고 예산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나갔던 돈을 또 더 나갈 거를 절감한다는 의미죠. 이런 식으로 보너스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절감한 차원이지 이것이 확보한 차원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상 잘못됐다는 거야. 여기 쓰임이 잘못됐다는 거죠. 바르지 않았다. 자, 인정하지 않더라도 뭐 이건 실제로 나왔던 문제고 답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식의 수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보는 것도 이것도 문제야. 지금 이제 8번은 이제 A 중 A가 위의 지침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지침은 그저 마일리지 현황을 파악한다든가 활용하여 여기 항공권 구매와 문의한다든가 아까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지? 사용 여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든가 또는 항공임을 청구하기 위해서 회계 담당자에게 항공권 구매 영수증을 제출했다. A가 출장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날 그지 바로 적립된 마일리지 신고했다. 아까 A와 E 중에서 바로 위의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지
구해 보세요.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저도 참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뭐 어차피 뭐 제가 시험 볼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전 여러분 차원에서 이제 어떤 팁을 알리고 이제 답만 지적해 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이걸 문제를 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항공운행 신청 시 그 확인 결과가 기재된 공무 항공 마일리지 내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내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그죠 어떤 영수증이거든요. 이거 회계담당에게 구매 영수증을 제출했다.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역서야 된다는 거 내역서. 그래서 답은 이제 그지 좀 어렵지만 이제 4번으로 답이 나와 있어요. 뭐 다른 건 전부 다 맞아 있기 때문에 뭐 그것뿐이 될 게 없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있었던 내용을 제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답은 8번에 4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공공기관의 감사 후 지적사항을 요약해 놓은 자료이다. 이 지적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취할 조치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철도공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철도에서 공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된 건데 이 고졸 채용 운영에 대해서 고졸 수준 전형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 자격을 제한 옵션을 하여 고졸자 재졸자를 모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재학 중인 학생이 뭐 한 2학년인 학생이 뭐 여기에 지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상 대졸자들의 하향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고졸자 채용 노력을 저한다. 그죠? 대학 졸업자든지 대학 재학자들이 대제가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졸 채용 제도, 이 세도가 아니라 제도겠죠. 이게 조금 오자가 있어요. 이게 제도가 되는 거고 운영이 아니라 운영이겠죠. 이것은 오자의 오자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정 조치를 여러분이 한번 가장 가까운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뭐 어떤 답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죠. 가장 터무니없는 답만 아니고 누구나 인정하는 답만 되면 돼. 그러니까 이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그지 가장 객관적인 답만 찾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세부상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면 답은 을에 1이 되죠. 고졸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졸 채용 공채 지원 자격을 제한다. 고졸자만 가능하도록 고졸자의 가산점 이런 거보다는 처음부터 이게 상위 학력자에게 감점을 준다. 이런 것들은 뭐 해결이 안 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해결되게 되는데 그래도 고졸자에게 이제 가산점을 준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뭐 가산점을 주니 아예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고졸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로 이것이 지원 자격을 제한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장문의 그런 글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 읽어봐야지. 다행히 이제 문제가 한 두 문제로 한 문제 아니라 두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문제 보면 그죠 좀 급박하죠. 뭐 시간은 없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거꾸로 아까 얘기했지만 지문을 보면서 바로 이제 그것에 맞는 답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다음 윗글에 대한 이해로서 적절치 않은 것은 여러분 보세요. 지역 주민의 삶이 지명에 반영되었는지 우리가 읽어보면서 파악할 것이고 오늘날 지명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기 적절치 않은 거고 그랬으니까 한번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명에 가진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우리 조상들이 지명에 대한 애착이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마을의 기능에 따라서 붙여진 지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A, B, C, D, E가 말한 내용이 여기에 묻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좀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책은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기를 보면서 또한 보기를 보면서 지문을 읽고 라고 해보세요. 42페이지와 43페이지 거쳐갖고
이렇게 지문과 보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눈으로 읽어가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죠. 보통 지명이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 늘 지명을 얘기하고 지명에 대한 장소를 찾아다닌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는 곳을 물었을 때 우리는 지명을 대답한다. 친구랑 여행 장소를 정하거나 시내로 쇼핑할 때도 지명을 말한다. 또한 우리 이름 속에도 지명이 숨겨져 있다. 우리의 성씨와 이름을 구성되는데 성씨에는 본관이라는 것이 있다. 본관은 조상의 고향이나 경제적 근거인 곳이 많이 있다. 전주 이씨라든지, 그지? 뭐 김해 김씨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한국 성씨에는 지명이 숨겨져 있다. 그 지명이 얼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지명은 역사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변천해왔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나라 지명만이, 이게 이제 잘못 우자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로 되어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변천해왔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나라 지명만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우리 지명이 거의 대부분이 지형, 기후, 정치, 군사 등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도 이제 3번이 이제 맞았다는 거죠. 그죠? 맞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명에는 산곡, 현천, 신, 대, 송 등의 한자 지명 이름이 많은데, 이는 한반도의 산과 골짜기를 넘는 고개, 그 사이를 굽히는 하천을 반영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남동, 상내, 하 등의 한자가 많이 쓰는데, 그 가운데 남동이 많이 쓰인 것은 우리 민족의 정통적으로 남동 방향을 선호했다는 증거이고, 서감, 수포, 정들이 많은 건데 큰 바위가 이정표 역할을 했다거나 물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평지나 큰 들이 있는 곳에서는 평, 야, 원 등의 한자가 많이 쓰인다. 조선시대에 생겨난 지명으로는 촌락의 특수한 기능이 반영된 것이 많은데, 특히 교통 및 방어와 관련된 촌락이 그러하다. 하천 교통이 발달된 곳에서는 도진, 취락이 발달되어 있다. 촌락 지명에 이렇게 도, 진, 포 이런 것이 들어간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한자가 들어간다. 한편 주요 영로에 따라서 여권, 취락, 여권이 발달했다. 여건 공문서 전달과 관리의 내왕 그리고 관물의 수송 등을 주로 담당했고, 원은 바로 관리나 일반 여행자들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했다. 자, 그리고 역, 원 등의 한자가 들어간 지명은 과거의 육상 교통이 발달된 것이다. 자, 광복 후 국토 공간 변화에 따라서 지명이 큰 변화가 있었다. 국토 개발에 따라서 새로운 지명이 생겨났고, 그리고 고유의 지명이 소멸되거나 변질되기도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우리가 11번 풀어보면서 이걸 풀어보면서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가려내라는 얘기인데, 좀 거기 의식해 가면서 읽어보세요. 서류경은 이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새로운 동이 만들어지면서 공항동, 본동과 같은 낯선 지명이 새로 생겨났으며, 반면 이제 굴레방다리, 말죽거리, 장승백이, 모래내, 뚝섬과 같은 고유 지명은 행정구역 명칭이 되지 못해 잊혀져가고 있다. 또한 방향착오를 일으키는 지명도 있다. 인천의 각구의 명칭 보면 동구의 동쪽에 서구가 있으며 북구의 서구는 같은 위치에 있다. 북구와 서구는 이제 방향이 안 맞는다 그죠. 한편 무미건조한 숫자로 된 지명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유서 깊은 고유 지명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10번을 보면 여러분 이제 찾아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과연 뭘까요? 지금 아까 잠깐 보니까 이거 마지막 문장에 이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것도 있었죠. 그지? 이게 그 이후로 소멸된다거나 낯선 지형이 생겨나고 방향착오를 일으키고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이것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지명에 대한 애착이 깊었다. 이것도 맞죠. 그지? 지명에 대한 애착이 깊었다. 그리고 마을의 기능에 따라서 붙여진 지명이 많다. 이것도 우리가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본다면 이건 분명히 맞는데, 이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이 지명에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쎄, 삶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어떤
산, 하천, 평화, 고개 등 이제 마을이 위치한 형태에 따른 것과 역원, 진 등 마을의 기능에 따른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위치나 기능에 관한 거지. 위치나 기능 이런 것이지 어떤 주민의 삶이 지명의 삶이 이제 어떤 것까지 뭐 여기서 말한 어떤 뭐 내가 사는 곳의 지명, 평화, 고개 그것도 삶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여기서 본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기능이나 지명, 기능이나 이제 어떤 위치 형태에 따라서 지명이 해졌다 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맞잖아요. 그래서 좀 답을 찾아내기는 좀 어렵지만 답은 이제 1번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그지 적절치 않은 것은 가장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 와닿는데 이것은 긴가민가 하는 게 있잖아. 삶이 어디까지 삶이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에 따라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바로 10번 답이 1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보면 기억, 미음 중 다음 사례의 관계가 깊은 것은 자 뭘까요? 여기 이제 고잔동이라는 지명은 원래 곧이란 것인데 바로 의미를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찾아내는 것은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본다면 고유 지명이 소멸되거나 변질됐다. 이게 맞겠죠. 이것은 곧 아디라는 의미를 찾아내기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11번은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고잔동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5가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그지 잘못된 판단인가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1번 기억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어서 우리가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